국토부가 어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부산과 창원, 파주 등 모두 36곳이 대거 포함되는데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한 단계 더 높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어제 대책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어제 이제 정부가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곳을 지정을 했는데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어디가 포함됐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투기 과일 지구가 전국에 49군데고요. 예. 조정 대상 지역이 111군데입니다. 예. 그 이제 총 그동안에 네, 합해서죠. 그동안 예. 부산이 지난번에 5군데가 지정됐는데 이번에 9군데를 또 추가했고요. 네. 대구가 7군데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지금 또 2군데 더 추가했고요. 예. 지금 지도에서 보시지만은 전국이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파주가 포함이 됐고요. 또 충남에서도 생각 외로 논산 같은 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광주를 비롯해서 경남의 창원이 또 들어갔고요. 또 대구의 경산도 들어갔고 포항, 울산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데는 거의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36곳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됐고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또 한 곳이 지정이 됐죠. 네, 그게 이제 창원에서 투기 과일 지구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 투기 과일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차이가 좀 있습니다. 투기 과일 지구는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고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지위양도 금지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대출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은 30%인데 20%입니다. 그런 건 더 강화돼 있지만 양도세 중과세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산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가 투기 과일 지구 지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가 있는데 이 두 대책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물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도 역시 30%로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양도세 중과세를 뺀 나머지 부분,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된 게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 과열지구보다는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이 더 거래 제한을 받고 규제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투기 과열지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도세가 빠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군요. 근데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더 강화 이게 뭔가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강화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구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만 2017년도 9월 5일 날 구호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 묶였거든요.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양도세 중과세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들어갔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제가 강화됩니다. 물론 금융도 강화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은 기준 자체가 이게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오르는 경우. 1.3배.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는 이제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택지의 분양 경쟁률이 5대1 이상이거나 또 민간 택지가 10대1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이게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되죠, 아주.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해제된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이제 세 군데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는데요. 이런 지역은 추가로 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제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해제 요건도 해당이 됐고요. 특히 양주군 같은 경우는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분양에 쌓였다가 최근에 미분양은 해소됐는데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걸로 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접경지역이 아니면서도 서울 북부 지방에서 공급량이 많았어요. 의정부 쪽 양주 덕정지구나 덕계지구나 양주지구가 공급이 많아서 선호하는 수요자보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해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정 지역이 111곳이고 네. 투기 과열 지구가 49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제주도 빼고 전국이 이제 뭐 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규제 대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당장 공급하고 입주할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 오르는 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 2017년도에 정부가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어요. 네. 물론 그거를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어요. 근데 그 당시부터 2017년도까지는 비아파트 부분이 그 등록을 많이 했고요. 예. 2018년, 19년도는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2018년도 4월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많은 주택에 등록을 했는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 임대사업자 등록 가구 수가 160만 7천 가구나 돼요. 금년도에 한 48만 가구 정도가 해제되는데 네. 금년도 해제되는 것 중에 수도권이 한 27만 가구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비아파트 부분이에요. 네. 근데 정말로 아파트 부분은 2018, 19년도인데 이 주택이 등록이 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6.17 대책에서 예. 정부가 그 기간이 반만 넘으면 매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각할 수 있게 했는데 네. 문제는 기간을 4년, 8년을 채워야 장기 보유 특별공개부터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안 파는 거예요. 예. 양도세가 중과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4년, 8년이 끝나면 4년, 8년짜리는 없어지고 10년짜리로 늘어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게 끝나는 시점에는 그 물량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주택은 있는데 매도할 수 없고 거래할 수 없는 주택이 발목이 잡혔잖아요. 예. 수요자는 그냥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덤으로 이제 저금리 상태나 네. 또는 뭐 유동성 장이 많거나 또는 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거나 덤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이렇게 다 이제 몇 군데 빼는 거 다 규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시 지방의 투기가 내려갔거나 이런 투자자들이 역규정하듯이 도심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심지로 몰린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최근에 지금 6주 연속 강남 지역이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도 0.02% 올랐죠. 오히려 강남을 규제하면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네. 이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강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예. 지금 그래프에 나오듯이 네. 10월 첫째 주가 0.27%에서 0.02% 올라 0.29%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오히려 도심지에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당장 예.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제 공급이 일단은 제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아무리 규제를 하고 누른다 하더라도 누르는 쪽은 잠깐의 또 뭐 집값이 안정이라든지 뭐 변동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도심지나 또는 규제 지역을 누르면 이 주변 지역으로 벌릴 수 있는데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건 아니었어요, 사실. 투기 세력도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이제 이 갭 투자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규제했는데 오히려 그런데 규제하면 주변 지역으로 또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가 또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보상 가격이 한 50조 원 정도 나가거든요. 네. 이제 내년에. 그러면 그거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리츠나 또는 대토 보상 쪽으로 지금 아마 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면 현금이 덜 풀리겠죠. 예. 이번에 그 규제한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변 지역이 또 확산되게 가격 올라갈 가능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요즘에 이제 전셋값도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이 전셋값 상승도 결국은 또 이 매매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그런 네.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예. 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은 또 하락률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어. 오히려 가격이 먼저 오르고 임대료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쫓아가는 시장이 지난해였다면 네. 올해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네. 그리고 뒤쫓아서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그래서 전월세 등락폭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은 저금리 아닙니까? 네. 은행에 예금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적어도 5% 가까이 나오잖아요. 네. 4, 5%. 그러면 수익이 높은 쪽으로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 자금은. 예.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시장도 불안해지고 매매 시장이 불안해지면 전월세 가격도 불안해지는 연동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매매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됩니다. 매매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정부도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면서 대책들을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좀처럼 정부의 생각만큼 잡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못하는 게 있어요. 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를 다 올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다주택자나 또는 그 임대사업 등록을 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면 돼요. 그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르죠. 예. 정책 방향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취득세도 8%, 12% 올리고 그다음에 이 양도세도 중과세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일시적으로 낮춰주면 또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낮춰져서 일반 매각 물건이 160만 가구 가까이 늘었잖아요. 예. 서울이 5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예. 수도권이 51만 가구나 됩니다. 상당한 많은 양인데요. 이 물량이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매물로 나온다면 매매 시장도 안정화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취득세나 이런 세율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양도세만 네. 낮추더라도 일시적으로. 당장의 네. 예, 효과가 있을 수 근데 있다. 이거를 지난번에 정부가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서 예. 그 다음에 2018년도 4월 말까지 양도세 한지 낮췄어요. 그랬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강화했는데 네. 또 다음에 내년이죠. 예. 내년 5월 말까지 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하고 양도세가 또 중과세 됩니다. 이게 사실은 다주택자가 지금이라도 집을 파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내년에는 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에서 예. 1가구 2주택은 현재 52%의 양도세를 냅니다. 네. 내년에 62%에서 예. 양도세가 6 내지 42%가 3% 올라서 45% 됩니다. 그러면 65%가 넘죠. 네. 3주택자는 7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이 남으면 양도 차익이 1억이 남으면 75%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올해보다 10%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든지 예. 힘든 분들은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부동산 대책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